오늘은 겉모습은 귀염둥이지만 알고 보면 생명력이 어마무시한 친구, 바로 다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골이 이런 거라면 다마스는 사골 중에 사골, 3대째 끓이고 있는 그 어느 사골곰탕보다 진한 녀석입니다. 1991년에 출시한 모델이 2020년인 현재까지 29년 동안 모델 변경 없이 조금씩 개선만 해서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또 다마스의 형제 모델, 또 혼자면 외로우니까 형제가 있습니다. 라보란 모델이 있는데 다마스가 승합차라면 라보는 트럭입니다. 그런데 실내는 똑같습니다. 다마스가 길 다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장난으로 이런 말 하죠. 야, 저거 발로 차보고 넘어가는 거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장난감도 아니고 현역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인데 설마 발로 찬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워낙 폭이 좁다 보니 코너 돌다 옆으로 구르는 거 아이가? 또 이런 추측성 발언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차는 도대체 얼마나 폭이 좁길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건지 정확한 스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스타렉스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차의 가로 길이인 전폭, 이 전폭이 다마스는 1400입니다. 1400이면 초등학생 키랑 비슷하겠네요. 이 스타렉스는 1920, 52cm나 넓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차 소나타가 1860인 걸 생각해보면 다마스는 일반적인 차보다 50cm나 좁습니다. 이 50cm가 크게 안 느껴지지만 자동차에서 50cm는 엄청난 거죠. 스타렉스와 소나타는 그나마 중량급인데 그럼 다마스랑 그나마 체급이 비슷한 모닝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모닝이 생각보다 폭이 넓네요. 모닝이 전폭이 1595입니다. 5mm 모자란 1600입니다. 이런 꼬꼬마인 모닝보다도 다마스가 20cm가 좁습니다. 이 스펙으로 보니까 정말 다마스가 독보적으로 정말 좁습니다. 이게 착시현상인 줄 알았는데 착시현상이 아니라 실제 스펙으로도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면 넘어갈 것 같은 게 이 폭이 좁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마스가 높이가 또 많이 높아 보이죠. 이 다마스의 높이가 전고를 보면은 1920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렉스가 전고가 1935, 딱 15mm 차이납니다. 15mm. 요만큼이죠. 딱 15mm. 그러니까 이 폭은 좁고 높이는 스타렉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바람 불면 넘어간단 말이 나오겠죠. 바람 불면 넘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태풍이 불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외관 사이즈를 봤으니까 다마스의 동력계가 얼마나 튼실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마스는 기본으로 수동 변속기입니다.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절대 넘볼 수 없는 프로의 세계인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는 고를 수도 없습니다. 클러치 밟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슈퍼카를 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변속기는 수동 5단이 기본이고, 기본이 아니라 5단밖에 없습니다. 수동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안다는 고급차의 상징, 바로 후륜구동입니다. 고속 주행에서 주행 성능이 뛰어나고 무게 배분이 좋아서 고급차에 적용된다는 그 후륜구동.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카, 대부분의 수입 세단은 후륜구동이 기본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국산 차량도 제네시스는 후륜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마스가 기본이 후륜입니다. 후륜. 이런 5단 수동 변속기와 후륜구동 시스템에 힘을 넣어주는 엔진의 스펙, 무려 43마력의 토크는 6.7kg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소나타가 160마력의 토크는 20kg입니다. 소나타에 비하면 엄청 딸리는 거고, 사실 다마스가 LPG예요. LPG. 다른 트럭들은 보통 힘이 센, 특히 힘 중에서 토크가 센 경유를 쓰는데 이 다마스는 힘이 없는 LPG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마스를 탈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특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동력 손실을 낼 수 있는 에어컨은 일단 무조건 꺼야 되는 거고, 혹시나 타이어에 껌이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타이어에 껌이 붙어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오르막길 중간쯤 올라가다가 툭 터집니다. 그냥. 이제 다마스 옵션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5인승 기본형이 993만원, 그리고 고급형이 1028만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치고는 엄청 저렴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죠. 진하게 우려낸 사골곰탕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일단 기본 사양에 있는 내용들이 뭐 소나타나 그랜저에 있는 것처럼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이게 다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차라면 있어야 될 당연한 것들, 뭐 핸들, 깜빡이, 브레이크, 가속 페달, 의자 이런 게 그냥 기본 사양입니다. 여기서 제 예상을 깨는 옵션이 있는데 이 창문이 전동식 오토 스위치입니다. 쭉 누르면 윙 올라가고 또 쭉 누르면 쭉 내려가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이 맷돌 손잡이 안 하는 사람 알 거예요. 쥐 돌리면 쭉 올라가고 또 빨리 돌리면 쫙 올라가고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아주 인체공학적인 맷돌 손잡이인 줄 알았는데 전동식 창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에어컨이 또 옵션이에요. 옵션. 요즘 차 치고 뭐 에어컨 옵션인 거 없죠. 에어컨은 그냥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에어컨이 옵션으로 돈을 조금 더 보태야지 에어컨을 달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무려 50만원. 이게 차값 치고는 50만원인 거면 사실 뭐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이게 에어컨이나 뭐 전동 스위치는 없더라도 당연하게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다마스에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다마스에만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1톤 트럭들, 대부분의 1톤 트럭들에도 에어백이 없습니다. 이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 파워 핸들, 이게 없습니다. 파워 핸들이 뭐냐면은 이 핸들이 있을 때 주차할 때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데 파워 핸들이 없으면 엄청 뻑뻑해요. 이 핸들 돌리는 걸 조금 보완해 주는 장치인데 이 파워 핸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마스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내 모습은 이 차 자체가 워낙 핫한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정말 많이 보였을 텐데 이 실내는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이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무슨 뭐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것처럼 시대를 거의 뭐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디자인이죠. 생각해보면은 30년 전게 맞긴 맞습니다. 1991년에 출시되어서 지금까지 바뀐 게 없는 아주 오랫동안 오래된 사고곰탕 30년 전 디자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거의 없죠. 디자인의 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플 이즈 베스트. 디자인을 보시면 정말 심플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가 곳곳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인 줄 알았는데 확대해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온도 조절하는 게이지입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 편리해요. 또 이게 인체공학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색상. 저는 다마스를 길가에서 보면 가장 기본 컬러인 흰색과 개성 있는 파란색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보이길래 이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이나 은색 이런 기본 컬러는 없고 파란색이 많은데 그냥 파란색이 좀 멋있어서 그런가 어울려서 그런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를 수 있는 색깔이 흰색 아니면 파란색 이거 두 개가 전부입니다. 오늘 다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소상공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다마스도 이제 대가 끊길 때가 다 되어갑니다. 3대째 끓이고 있는 사골곰탕인데 이제 더 이상 사골곰탕 또 못 본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이미 단종이 되긴 되었어야 했어요. 왜냐면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인데 2016년에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TPMS를 달아주면서 겨우겨우 인공호흡을 해서 지금까지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이제 이 다마스도 단종이 되면서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긴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이 다마스가 그래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페라리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마스에 대한 물음표 제거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